뉴스킹 4부 시작합니다. 수요일 4부는 정계특위 시간인데요. 네. 정치인 개그맨 특별위원회. 오늘은 그 위원들 다 사직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특별 편성 파일럿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님, 또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원래 이 코너가 YTN 우리 뉴스킹의 특별 코너입니다. 네. 정치인하고 개그맨. 두 분 중에 누가 개그맨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할게요. 아니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오늘 좀 특별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변희재 대표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지금 이 정도면 YTN 정도면은 이제 종합편성 보도 채널 예.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정규 방송에 제가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와. 공중파 방송 지금 7년 만에 첫 출연입니까? 예, 그렇다고 하죠. 최근에 방송 나오고 있는데 정식 방송 나간 적은 없는 거죠? 없어요. 예. 아하. 제가 그 탄핵무효 운동을 할 때부터 이제 예. 제야 이제 이 투사가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제도권 방송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서 그런지 완전히 연이 끊겼다가 정말 처음 나가는 겁니다. 예,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모셨는데 두 분은 영광입니다. 서로 좀 알고 계십니까? 장선일 교수님하고. 저는 국회 있을 때부터 예. 변희재 대표님 방송도 많이 받고 예. 하시는 말씀 많이 들었고. 저는 국회에서 우리 장 교수님 그 후배들 보좌관하고 제가 되게 친해요. 아, 그래요? 예. 아. 제가 뭐 실명을 지금 안 되겠지만 생각해서 네. 그래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변희재 대표님하고 인연이 좀 있습니다. 네. 변희재 대표님이 7년 전에 방송에서 많이 하차할 때 네. 중요 프로를 제가 후임자로 아, 1년간 했었고요. 일자리를 그게 기반이 돼서 뺏으셨군요. 제가 시사 방송을 계속 하게 됐었는데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거로 복귀를 안 하셔가지고 제가 쭉 했었는데요. 하여튼 좋습니다. 자, 오늘 근데 두 분도 뭐 굳이 제가 이 성향을 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우리 장선일 교수님 보수 논객 저는 맞습니까? 극우 보수입니다. 극우. 아, 요새 방송 나가면 항상 다른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변희재 대표님도 보수 논객이십니까? 저는 보수 동객이라고 불러도 되죠. 예. 근데 보수 논객이신데 두 분 다 좀 특이한 게 현 정부를 좀 다른 말도 좀 쓴소리도 많이 하시고 아, 잘못한 건 또 잘못했다고 해야죠. 바람직한 모습이긴 한데 일부 좀 젊은 좀 모르시는 분들은 헷갈려하세요. 장 교수님은 뭐 민주당 인사 아닌가? 변희재 대표님은 아주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을 싫어하시구나 이렇게 많이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무효 운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당시부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특검 제4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삼성과 박 대통령 뇌물건을 수사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예. 그때부터 수사 잘못됐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서 비판적인 입장이었죠 그때부터. 그럼 2017년 탄핵 그 그쵸, 당시에부터 예, 지금까지 그때부터 5년 내내 똑같이 일관성 비판하고 있게. 예. 우리 뭐 장성주 교수는 유명하지만 엑스파일을 공개한 사람입니다. 기억 안 나요. 예. 아니 제가 그거 강렬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두 분이 뭐 그런 그래가지고.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게 공중파 방송 혹시나 또 유튜브나 다른 거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방송통신규정 심의규정 준수를 제가 그것 때문에 어제 반드시 잠을 못 부탁드리겠습니다. 잤습니다. 예, 걱정돼가지고. 예. 잠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힘을 빼시면 됩니다. 힘을 그러니까 힘을 주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하고는 언어가 이제 굉장히 좀 순환시켜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토론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좀 민감한 좀 얘기이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강용석 경기지사 무소속 후보 통화했던 거 이게 진실 공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장선일 교수님? 저는 강용석 후보가 상당히 부적절한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했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죠. 그리고 그런 내용을 또 얘기한 것도 상당히 잘못된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만약 이제 강용석 후보의 말이 맞다면 또 강용석 후보에게 그런 내용의 전화를 한 대통령 당선인도 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만큼은 좀 어느 정도 진실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진실은 사실 쉽게 밝혀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전화가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녹음은 아마 강용석 그러니까 녹음할 녹취를 건데. 제가 알기로는 저 가로세로 연구소 직원들은 전체가 다 녹취를 자동으로 합니다. 자동 녹음한다고 녹취를 하는데 생각하거든요. 예. 녹취가 없다 하더라도 통화 기록은 남아 있는데 있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가로세로 연구소 쪽에서 원래 그 청와대가 이제 통화한 적 없다 이렇게 발표하자마자 예. 통화 기록 있다. 5월 6일 금요일 밤에 통화 기록 아하. 있다 그랬다가 다음날 강용석 후보가 입장을 바꿨어요. 통화는 했는데 통화 기록은 없다. 그래서
통화 기록이 없을 수가 있냐. 이게 뭐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예, 예. 예, 그러더니 또 이제 어제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 네. 강용석은 통화 기록을 깔아. 아하. 예, 근데 강용석은 또 통화 기록이 없다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뭐 고발 조치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예. 누굴 뭐 처벌한다기보다는 예. 그러면은 통화를 안 했다. 만약에 청와대 주장대로 안 했다 그러면은 강용석 후보가 대통령을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허위사실 공표로. 그럼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선관위에다가 그러면 아. 허위사실 공표죄로 강용석을 조사해봐라. 아하. 예, 그래서 이거는 통화했냐 안 했냐 일단은 진위는 밝히고 그다음 평가가 되는데 이 아하. 자체가 지금 이상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발한 게 그냥 그거네요. 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했거나 안 했거나. 예. 거짓말이거나 예. 뭐 진짜거나인데. 그래서 지금 저 야당은 그 선거 개입 문제로 고발을 한 거고. 네. 근데 지금 그 전에 일단은 통화했냐 안 했냐를 알아봐야 되니까 저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을 한 거죠. 아, 그럼 야당은 지금 선거 통화를 가정해서 선거 개입한 거 아니냐 당선인이 그런 취지였고 우리 변희재 대표님은 통화 안 했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것 같아요. 그때 예? 통화를 저는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게 자, 강용석 후보가 국민의힘의 입당이 거절될 정도로 예. 한마디로 당원 자격이 없다고 판정한 거 아닙니까? 그 국민의힘에서는. 예. 그러면은 대통령이 솔직히 그 여당 후보들하고 통화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강용석 이분은 국민의 입당이 좌절된 한마디 여당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남의 후보에다가 이렇게 전화를 한다는 거는 심각한 거거든요, 이 문제는. 아하. 그런데도 강용석 후보가 통화를 했다 그러는데 고발 조치를 해야죠. 그럼 고소 조치를. 청와대는 아하. 왜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을 끌고 가냐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고소를 하지 않고 강용석 후보에게 통화 기록을 까봐라. 제가 볼 땐 대응이 좀 이상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장 교수님, 그러면 저는 얘를 왜 강용석 후보는 왜 한 거예요, 이거를?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아. 나는 대통령 당선인과도 통화하는 막역한 사이야. 나 우습게 보지 마. 나 지금 뭐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서 예. 나 매니아층도 있고 예. 보수 우파 진영에 나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아하.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지 말고 나를 하여튼 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음흠. 국민의힘이 나를 거부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이미 노린 효과는 달성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진실 공방을 통해서 대통령실과 강용석 후보 어디가 거짓말을 얘기하고 어디가 진실을 얘기했는지 밝혀지면은요 한쪽은 완전히 이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거짓말한 게 되겠죠. 심각하죠. 심각한 거잖아요. 예. 예. 그렇다고 대통령실이 거짓말했다라고 판정이 나면 이게 또 맞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네. 강용석 후보가 스스로 좀 바보가 되라라고 말씀드리고 어제 싶어요. 바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스스로 조금 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위치에 가야 된다. 그 아니, 그렇죠. 말씀이시죠? 대통령하고 예. 지금 진실 공방해가지고 싸워서 이긴다고 한들 아. 강용석 후보에게 무슨 득이 있겠냐고요. 자, 그러면 지금 아마 이게 선거랑 또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단일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용석 후보는 뭐 여러 가지 후보 토론회 한 3번 하고 뭐 빼고 하자고 하는데 이게 토론회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면 저기 단일화 가능할지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단일화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해서 한마디로 이제 기문에 도라는 얘기 아니냐 이게 실천되는 꼴이 되니까 진짜 그러네요.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거의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제 뭐 김은혜 후보의 전략이라는 게 예. 하여튼 뭐 현재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이제 중간층 이쪽을 공략하는데 강용석 후보하고 이제 단일화를 위해서 토론을 둘이 양자 토론 3회한다. 이렇게 막 섞이는 순간에 다시 이 오른쪽으로 끌려 나온다는 엄청난 부담이 있을 거예요. 선거 전략상으로도 이제 단일화는 뭐 어렵지 않을까. 그럼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 어떻게 앞으로 선거에 완주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강용석 후보? 지금 또 완주를 안 하게 되면은 또 그렇습니까? 완주 안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제 김대기 비서실장 발언이 국회 발언이 통화 기록을 공개하라. 난 이 얘기는 어떻게 들었냐면 아까 우리 장 교수님 말대로 야 그냥 네가 지는 걸로 끝내자 이거 같거든요. 느낌이 지는 걸로 메시지가. 끝내자. 그러니까 강용석 너 하나 바보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그렇게 돼버리면은 야
또 뒤에서 이제 이 청와대와 강용석이 뒤를 쳐가지고 강용석이 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도 사실은 위험할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진위 공방은 가려야 돼요. 예. 어떻게 진위를 안 가리면요 어떤 경우든 정치 공작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진이 가려야 되고 그러면 이게 또 완주도 그렇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장 기본적으로 교수님? 강영수 후보가 대단히 큰 실수를 이건 했다라는 실수다, 생각이 이거는. 들어요. 네. 그런 통화했다라는 자체를 공개한 것 자체가 예. 상당히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음흠. 강영석 후보는 지금 중도 일방 사태는 절대 없다. 내가 제시한 3번의 TV 토론과 1번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네, 단일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계속 고한다, 완주한다 이런 네. 입장인데 그렇죠.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완주를 해서 음흠. 그 강영석 후보가 얻은 표만큼 김은혜 후보가 김동연 후보에게 져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졌어요. 이야. 그러면 강영석 후보는 보수 아하. 우파 진영에서 너 때문에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 졌잖아. 음흠. 그 비난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7일, 28일이 사전투표 날이거든요. 네. 그 전에 좀 사퇴하지 않을까? 그게 또 맞죠. 우리 배지 대표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이 어쨌든 가로세로운 것은 강력한 친윤석열 노선의 매체거든요. 네. 그걸로 후원금을 다 얻어왔는데 지금 대통령하고 일단 싸우는 모양새는 예, 그래 보입니다. 거짓말에는 많이 싸우는 진실 공방이 상황에 되고 있어서 있으니까. 예. 가로세로 연구소의 그 수익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거예요. 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계속 고를 하게 되면은 예. 오히려 독자들 이탈이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장 교수님 말씀대로 적당히 빠질 텐데 네. 하여튼 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적당히 빠지더라도 통화 사실 여부는 가려야지 그냥 덮고 갔으면 오히려 역풍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장성철 가톨릭 특임 교수님 또 그리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님 두 분 모시고 정개특위 특별 코너를 하고 있는데 동시 접속사가 지금 1,000명이 넘었습니다. 뭐 많은 거예요? 저희는 많습니다. 아. 이런 경우 잘 없기 때문에 네. 원래 제가 이렇게 넘어가면 왕관을 좀 써야 됩니다. 아 너무 네, 잠깐만 있다가 1,000명 가지고 안 갔어요? 쉽게 보지 마시고요. 뭐 그게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예, 왕관을 줬다가 잠시 후에 쓰기로 하고요. 자, 뭐 하여튼 이 강용석 후보의 얘기가 아마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고 뭐 변희재 우리 대표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네. 진실은 뭐 가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중에는 강영석 후보가 어느 정도 새로운 입장을 내놔야 돼요. 네. 어제 비서실장도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걸 그냥 아무 말 없이 아니 저는요 더 이상 이 문제가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누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걸로 퉁치고 못 넘어가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요 강영석 후보가 사실은 통화한 적 없는데 네. 그냥 내가 좀 팔아먹었다 이렇게 입장 발표를 했을 때 국민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사퇴해야죠. 왕관을 좀 착용하겠습니다. 어울리세요. 왕관을 착용하고 자 약속은 또 지켜야 되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왕관을 착용. 저 변희재 대표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공중파 방송 맞아요. 네. 예, 혹시나 또 유튜브로 착각하시고 또 강하게 또 말씀하시면 안 된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공중파 방송 맞고요. 자 다음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일주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 좀 더 넘었어요. 두 분 어떤 측면 또 주목하셨는지 먼저 우리 장철 교수님 얘기부터 한번 저는 들어볼까요? 파격적인 스타일이 아주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과 그냥 아침에 출근하면서 말씀을 하시고 국회 시정연설 하러 오셨어도 야당 의석까지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악수 다 하시고 그리고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시정연설 마치고 로텐다 국회 본청 로텐다홀에 나오면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시던 길을 돌려가지고 기자들한테 가서 맞아요.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셨거든요. 그건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네. 그렇게 좀 소통하려는 모습은 상당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침에 출퇴근 때문에 이렇게 좀 막히는 거는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변희재 대표님은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예. 자꾸 몇 시에 출근했냐만 이제 시선이 가더라고요. 저는. 그게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공개가 되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용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게시판에 올리다 보니까 예. 뭐 저도 그렇고 이제 이 기자들도 그렇고 일단 출근 몇 시냐로 이제 꽂히게 되는데 예. 이게 이제 나중에 좀 가면요. 이제 만약에 이제 이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 북한이 이제 미사일 쐈는데 그렇죠. 그럼 너 어디 갔었냐 얘기하듯이 퇴근하셨어요. 예, 이제 만약에 출근이나 퇴근하고 맞물렸을 때 마치 그 세월호 때 박 대통령 7시간처럼 뭔가 산불이 났다거나 이랬을 때 출근을 늦게 했다 이러면은
너 오전부터 이제 중국 때까지 어디 있었어? 이렇게 막 검증 들어갈 위험이 너무 커요. 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은 이게 알려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 근데 본인이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집무실과 이 거처가 원래 청와대나 백악관 다 한 군데 있는데 네. 이거 본인이 지금 분리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과 국방부를 출퇴근하다 보니까 그럼 차가 막히면 출근 시간 딱 걸리니까 웬만한 서울 시민들은 대통령이 언제 출근하냐 여기만 꽂히게 돼서 맞습니다. 예. 대통령의 사생활까지 이제 막 음. 따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네. 지금 보니까 시간을 지금 계속 공개가 되고 있어요. 뭐 알게 모르게 처음에는 8시 30분, 2일차 때는 9시 10분, 3일차 때 9시 55분 조금씩 늘어나는 모양새인데 또 청와대에서는 보면 대통령의 어떤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업무 시간 개념 자체는 없는 거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야당 패널로서 문재인 정권 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비판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이거를 24시간 우리는 뭐 국정을 다루는 사람들이야라고 넘어가기에는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안타까운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출근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업무를 본다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간들이 들쑥날쑥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일반 국민들로서는 이해하지 못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대통령실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입장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네. 9시 전에 출근한다, 8시 전에 출근한다 이런 부분 필요하지 뭐 10시, 9시 넘어서 출근하고 10시 가까이서 출근하고 이런 것들은 국민들 보기에는 상당히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예, 우리 변희재 대표님 말씀 중에 이 미사일 북한 네. 도발했을 때 일찍 퇴근했다.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서는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했으니 그거는 뭐 저희가 또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이제 그런 논란이 네. 벌어질 거예요. 앞으로. 네, 예. 앞으로 이제 어디 있었냐 하면 있었다 나갔다 이거 가지고 항상 이런 논란이 벌어질 소지가 있죠. 네. 자, 뭐 앞으로도 막 출퇴근 시간 볼 거고요. 또 우리 대통령 그 어떻게 소통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 행보가 아마 많은 그렇죠. 국민들이 주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좋은 네. 현상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들과는 다른 소통하고 네. 새로운 모습들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구두 밑창 닳도록 이래라라고 하면서 뭐 신발도 하나 새로 구입을 하고 보도가 됐던 것 같아요. 야당하고 좀 소통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었는데 바로 그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해버렸습니다. 안타깝죠. 전국이 급냉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인수위 당선자 시절에 네. 그때 좀 야당 지도자를 만나셔가지고 좀 먼저 여러 가지 협치 얘기도 하시고 협조 부탁드리고 네. 좀 좋아하시는 소주도 한잔 하셨으면 찌개 소주 네, 좋아하신다니까. 전국이 상당히 네. 많이 풀렸을 것 같은데 네. 당선인 시절에 그런 일을 안 하신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시정 연설 때 상당히 분위기 좋았잖아요. 우회주의 뭐 네. 좋았었는데 그리고 뭐 시정 연설을 하기 바로 직전에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들 간의 간담회에서도 상당히 분위기 좋았고 끝나고 나서도 뭐 다 인사 다니시면서 분위기 좋았는데 하루 만에 민주당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을 함으로써 민주당은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고요. 20일 날 본회의에서 과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참 이 전국이 앞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변희재 대표님도 이 지금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야당은 원래부터 반대해 왔는데 네. 그걸 알고 임명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알고 뭐 여러 가지 아마 정치적 고려로 한동훈 장관 임명했으니까 이 부분 아마 양보는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이 야당 지지층은 이제 정권을 뺏겼잖아요, 야당이. 니네 뭐 하는 거냐 그러고 있는데 이 한동훈 장관 임명도 못 막아놓으니까 야당이 협치하고 싶어도 그 밑에 지지층이 지금 굉장히 발끈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총리 인준을 부결할 수밖에 없는 사태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러면 이제 또 이건 또 대통령이나 청와대 쪽도 감당을 해야 돼서 이제 원치 않았더라도 이제 치킨 게임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치킨 게임이다 이거는. 네, 원치 않더라도. 저는 좀 이해하지 못할 예. 일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임명도 안 하시고 그걸 왜 빼놨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제가 그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것이 과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날 만약에 부결되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해버리면 이게 어떠한 또 파장이 일어날까.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안일하게 봤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호영 후보자는 사실은 일찌감치 낙마가 됐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카드로 쓰려고 네.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쓰면 이제 민주당은 더 기분 나쁜 거죠. 이건 그냥 낙마가 돼야 되는 건데 네. 이걸 갖고 카드를 쓴다 그러면은 협상이 되겠어요 이게. 자, 이 한동훈 법무부장 후보자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좀 뭐 작년 논문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목적이 없었다고 하지만 하버드 공모전 주제하고 일치한 부분도 드러났고 변희재 대표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스펙 부분? 저희 뭐 미디어치에서 이렇게 원래 논문을 계속 조사하는 우리가 뭐 네, 미션을 알고 많이 있습니다. 뭐 논문 워낙 많이 뭐 해봐서요. 사실 많이 저희가 보시잖아요. 잘 아는 네. 부분인데 사실 뭐 저희가 고등학생이 이렇게 논문 사이트에 이거 올리는 건 정말 이번에 처음 알았고 저희 예. 같은 경우도 그리고 예. 올린 사이트가 명백한 논문 학술 사이트예요. 그래요? 예, 그게 무슨 게시판 이런 게 아니고 음흠. 논문으로 인정받는 사이트인데 걷다가 이제 돈만 주면 그냥 아무거나 실어주는 어쨌든 엉망진창으로서도 돈 주고 싣는 순간에 논문을 인정받는 그 사이트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입시 스펙용이라고 봐야죠. 그게 입시 스펙용으로 미국에서 인정을 해줘요? 그렇죠. 미국 대학에서? 미국에서 그렇죠. 인정해주고. 물론 이제 예. 다 뒤져가지고 이 학술지를 뒤져면은 야 얘네들은 그냥 돈만 주면 하는 데네 해가지고 자를 수 있겠지만은 음흠. 그냥 이 고등학생 논문 이게 제출하는 거 보니까 논문 원문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음흠. 대충 어느 학술지에 이게 실렸다 이렇게만 제출해 버리거든요. 그럼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인정을 하는 게 맞겠죠. 그거는. 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 경찰에서. 그렇죠. 이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세우는 게 공정정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향한, 나의 가족을 향한, 우리 진영을 향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조사나 수사도 제대로 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내가 법무부 장관이니까 나의 자녀가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으면 그것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면 안 돼? 이거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얘기했던 공정과 정의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해라. 그것이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취임사에서 얘기했던 네. 본인의 맥락과 똑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예. 사실 이제 뭐 예전에 그 문재인 정권에서도 예. 다 성역 없이 수사하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성역 없이 수사가 안 됐죠. 안 됐죠. 예.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법무부 장관이 마음껏 수사하라 그래도 이게 관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안 할까요? 네, 똑바로 수사가 될지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저는 문재인 정권에 비해서는 이 정권에서는 정권의 그 권력자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강력히 막을 명분이 없고 밑에 있는 이제 이 수사 담당도 예를 들면 나도 한동훈 윤석열처럼 해보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정권에 비해서는 아마 권력 핵심 수사가 좀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주 네. 무서운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대통령이 국정을 사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바로 탄핵시켜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 경험 있죠 우리가. 그리고 예. 5년 만에 정권도 확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먼저 판단하고 심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감추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된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미국에 지금 그 한동훈 장관 딸 스펙 의혹 이거 세계적인 규모 큰 그 청원 게시판에 올라갔더라고요. 네. 못 살겠다 이런 식으로 원성이 자자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대표님, 근데 예. 이거 제가 이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살짝만 해주시죠. 제가 이제 강하게 말고. 미국에 있는 논문들도 우리가 많이 잡아보니까 예.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학이 완전 상업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히 예. 이제 유학생에 대한 장사가 이게 완전 룰인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해왔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냥 뭐 다른 나라에서 유학 오는 애들은 그냥 이렇게 대충 스펙 만들어가지고 받아주고 네. 실제로 논문도 그냥 뭐 대충 통과시켜주고 막 이런 좀 미국이라고 해서 정말 대학에 칼같이 차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한국보다 더 상업적으로 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미국이 사회가 분노해서 한번 잡아보자.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냥 아유 그러려니 원래 다 장사하는 데인데 좀 그런 분위기가 강합니다. 미국. 더 이상 뭐 수사가 되거나 뭐 더 문제될 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우리. 글쎄요. 근데 근데 미국 이게- 쪽에서는 그렇게 뭐 심각하게 보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허위냐 조작이냐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것이 좀 과한 부모의 도움 이런 것으로 보여지지 아직까지는 네. 허위나 조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뭐 많은 미국에 계신 교포분들이 화가 날 수가 있겠지만
뭔가 밝혀져야지 우리가 비판할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는 한국에서 조사를 해야 되지. 예, 미국이 이 다른 나라 이 문제를 그렇게 할 것 같지 않고 한국에서 절대 조사하면 됩니다. 이거는 예. 뭐 어렵지 않게 저는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예. 그 국제청원 사이트 이게 체인지라는 곳에다가 이걸 올리셨는데 여기에 이 올리신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직적인 범죄다, 조직 범죄다 이런 식의 강한 입장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 우리의 질문과 문제 제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파헤치고 검증, 공론화 과정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뭐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변희재 대표님 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편은 없습니까? 장선일 교수님 팬은 조금 적은데요. 아, 있습니다, 있고요. 변희재 대표님 팬들이 꽤 많고 이 방송 처음 듣는다. 변희재 대표님 때문에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두 분 조합이 뭐냐 자꾸 궁금해하시는데 뭐 그렇게 저도 잘 특이한 거 아닙니다. 두 분 다 보수 근데 지금 농객이시고 제가 뭐 토론해 보니까 제 생각이랑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마음에 듭니까? 이게 아니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떠나서 원래 이렇게 하면 입장이 좀 다른 분하고 원래 아, 그렇죠. 큰 차이가 없어 보여가지고 지금. 우리 장 교수님을 변희재 대표님 처음 뵀는데 직접 네, 네. 토론해 보니까 어떻게 기분 어떻습니까? 좋아요. 뭐 저랑도 생각 같으신 것 같고 뭐 네.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참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게 맹목적인 어떤 칭찬이나 맹목적인 비난보다는 뭔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우리 아, 진영이라도 그 얘기를 할 수 있다 두 분 다. 아, 그럼 그게 의미가 있다. 공감하십니까? 막 진영을 다르게 해놓으면요, 그 예. 진영 논리에 막 매몰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막 싸움처럼 가거든요. 예. 네. 사실 그게 많은 패단을 낳고 별로 네. 드릴 것도 없어요, 그런 거는. 바라건대 다음에 민주당을 비판할 때 네. 아이템으로 딱 잡히면 한번 불러주십시오. 제대로 또 비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그 5.18 지금 민주화운동 행사가 아마 곧 있을 거예요. 이무리한 행진곡 재창 이거는 우리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 광주의 그 진실 문제랑 네. 이문화 행진곡은 다른 문제예요. 다른 것이다. 예. 예. 그러니까 광주가 정말 숭고한 민주화 운동을 하더라도 네. 이문이라는 행진곡은 그 저명한 소설가와 음악가가 그 김일성으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아서 아. 그 김일성을 위한 이문을 위한 교양시라는 영화를 만들고 얘기- 걷다가 넘겨버렸기 때문에 아, 일단 노래가 이 정치 공작가 오염됐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대표님 이제 사견이고 그 부분 좀 아직 조금 정리가 좀 필요하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계특위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장청설 대구 가톨릭 특임 교수님 또 변희재 미디어지 대표님 다음에 한번 기회를 좀 주십시오. 오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가깝습니다. 저희 사무실 앞에서요. 예. 아 그러려면 발언을 다운을 시켜야 바로 됩니다. 지금 다운을 시키는 위험한 거 안 물어보셔야지. 알겠습니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